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라는 개태의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눈물은 아니더라도 물에 불린 빵이 수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수프는 프랑스 말로 포타지라고 해서 오래돼서 딱딱한 빵을 썰거나 또 깨어서 미지근한 물에 담궜다가 부드러워지면 먹던 것이 수프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단단해진 빵을 퍼져다 놓고 각종 채소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류를 넣어서 끓여 먹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수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권이 밥 문화라고 한다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빵의 문화입니다. 중세기 유럽 음식 문화에서 지금처럼 부드러운 빵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발효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효모를 넣어서 구워낸 부드러운 빵은 상류 귀족들이나 가능했습니다. 빵의 조리법은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화덕에다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워서 두고 먹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단단해진 빵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한 후에 먹던 것이 여기에 조리 기술이 더해지면서 육즙이나 와인 또는 각종 채소로 맛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어서 단단해진 빵을 먹는 사람들이 당연히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게테의 시에서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아니라 실제 물에 불린 빵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애환과 그 고통을 시적 배경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유럽 암흑기를 지나면서 전쟁과 수탈 그리고 전염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먹던 물에 불린 빵이 상류사회에서 즐기는 코스 요리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음식 발전 역사에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시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바로 죽이었습니다. 죽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밥보다 죽이 더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스위스의 뽕두라든가 우리나라의 부대찌가 그랬듯이 미국의 후라이드 치킨은 흑인들의 애환이 담긴 대표적인 소울푸드입니다. 다시 한번 빵으로 돌아와서 이 시간이 지나서 단단해진 빵을 육수와 끓여서 먹는 데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묵은 김치를 찌개로 끓여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빵 껍질이 완전히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색다른 질감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수프를 만들 때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구워 올리는 크루튼 가니쉬 형태가 남아 있고, 특히 프렌치 어니언 수프에서는 반드시 치즈와 함께 구운 바게트를 곁들이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프는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딱딱해진 빵을 물에 불려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수와 함께 빵을 퍼서 넣어서 채소, 곡류, 그리고 육류부산물을 넣게 되면서 다양한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수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프가 코스 요리에서 앞부분에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만약 에피타이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프는 코스 요리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음식은 빈속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장의 준비 운동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피타이저 다음으로 수프가 두 번째 제공될 때는 이미 첫 번째 자극적인 맛의 에피타이저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 요리에서 제공되는 수프는 대부분 순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프의 또 다른 기능은, 음식은 순한 맛에서 강한 맛으로 단계를 높여가야 맛을 느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처음서부터 강한 맛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섬세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데, 따라서 주요리로 갈수록 강력한 풍미를 주기 위해서 순한 맛을 코스 앞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에피타이저에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이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중화시켜 주어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의 맛을 최대한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수프입니다. 근데 코스 요리에서 제공되는 수프 외에도 여러 가지 수프가 있습니다. 그 수프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수프의 종류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크림 수프와 맑은 수프, 또 비스큐, 허티 수프, 또 온도에 따라서 차가운 수프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갤러디너와 같이 코스 메뉴 중에서 에피타이저 다음으로 나오는 수프는 앞서 설명드린 수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메인 코스와 잘 어울리는 그런 수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프 역시 양에 있어서도 에피타이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코스에서 배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5가지 코스에서는 200ml 정도의 수프가 적당합니다. 오늘은 갤러디너의 5코스 중에서 에피타이저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수프에 대한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나오는 샐러드의 그 의미와 또 기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